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맞벌이라고는 해도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출퇴근은 하지 않아요. 덕분에 육아도 맡아서 하고 있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다들 편하게 돈 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직장에 나가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출퇴근이 없이 이어지는 육아와 업무 때문에 좀처럼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면 행운일 거예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겠지만 바쁜 일과를 보내다 보면 아이 이유식은 정성껏 만들어 먹여도 자신의 입에 들어갈 반찬은 잘 안 해먹게 되잖아요. 그러니 늘 아이 먹고 남은 짜투리 음식이나 주워 먹고 대충 한 끼 때운다는 식으로 끼니를 넘기곤 하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이모가 반찬을 해다 주시기 전에는요. 저에게는 이모가 한 분 계세요. 정확히는 친정 엄마의 절친이시죠. 이모는 친정 엄마보다도 저를 더 많이 챙겨주세요. 특히 제 입에 들어가는 것들이요. 제가 애 키우느라 못 챙겨 먹을 거라고 이모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저희 집에 드나들며 반찬을 가져다 주세요. 게다가 이모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요리 잘하는 이모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그냥 밑반찬도 아니고 잡채나 갈비찜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도 종종 해다 주셔서 제 입이 호강을 하고 있죠. 남편도 제 음식보다 이모 음식을 더 좋아하고요. 우리 이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아들과 둘이 살고 계시는데 아들은 제 남편과 동갑이에요. 아직 미혼인데 결혼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모 아들은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거든요. 이모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이모를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 당시 저는 18살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엄마가 등교를 시켜주고 교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서 데리고 가던 시기였죠. 그날도 저는 당연히 엄마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늘 먼저 와 있던 엄마가 그날따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30분 넘게 지나도록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다른 1학년 아이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였죠. 결국 저는 혼자 집으로 걸어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현관에 놓인 엄마 신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데리러 안 왔냐고 투덜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 방에 낯선 아줌마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지 뭐예요. 깊이 잠이 들었는지 제 목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마침 방으로 들어온 엄마는 제 손을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소리 죽여 말했죠. 수연아, 방에 계신 분은 엄마 친구야. 엄마가 수연이만 할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어른이 되고 연락이 끊겼다가 오늘 갑자기 만나게 됐어. 이모가 몸도 아프고 지금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며칠만 수연이랑 방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는 간식을 꺼내주셨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잠에서 깬 이모는 저를 보고 살갑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저희 엄마 어렸을 때랑 똑 닮았다며 신기해하면서 절 바라보셨죠. 이모 목소리는 힘이 없어 보였지만 왠지 다정하고 따뜻해서 저는 이모에게 금세 호감을 느꼈어요. 이모는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3살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엄마랑 이모는 어릴 때부터 절친이어서 외할머니하고도 잘 알고 있었죠. 이모가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가던 날 저는 엄마랑 짐을 들고 따라갔었는데요. 외할머니는 이모를 보시자마자 끌어안으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세상에, 민수가 이게 어쩐 일이냐. 그렇게 착하던 네가.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다 말했어요. 아줌마, 수연이도 보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하면서 애써 웃어 보였어요. 이모에게 남모르는 사정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했어요. 실제로 엄마에게 이모는 왜 가족도 없고 집도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는
차분하고 진지한 눈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연아, 사람들한테는 너무 아파서 말 못하는 얘기가 있어. 이모가 지금 그래. 이모가 그 얘기를 다시 하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거야. 수연이가 크면 알게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지 않을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궁금증을 꾹꾹 누르면서 이모 앞에서 아무 말도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이모를 마음 아프게 하기는 싫었거든요. 저는 이모와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외할머니가 원래 혼자 사셔서 엄마랑 저는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외로우실까봐요. 그래서 이모하고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이모는 제가 가면 늘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세히는 몰랐지만 이모는 당장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외할머니와 엄마에게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모가 모아둔 돈으로는 택도 없었죠. 민수가 나갈 생각 말고 여기서 그냥 편히 살아. 너도 내 딸 같은 애야. 외할머니는 이모를 위로하곤 하셨어요. 이모는 얼마 뒤 동네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모는 외할머니가 사양을 해도 월급의 일정 금액을 떼서 월세처럼 드렸고, 저축하는 거 외에는 저를 데리고 놀러 가거나 제게 맛있는 걸 사주는 데 썼어요. 이모는 저를 자식처럼 챙겨주었어요. 학교 체육대회나 중요한 행사 때 엄마가 일 가시면 이모가 대신 왔고, 엄마 몰래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앨범을 사준 것도 이모였어요. 중고등학교 입학식과 고3 생활, 그리고 수능날까지도 이모와 함께였어요. 수능시험 날에는 도시락도 싸주었고요. 이모는 돈을 충분히 모으고 경제력도 생겼지만 외할머니가 붙잡아 두신 덕에 제 곁에 가까이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원하던 대학에 입학해 대학생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을 조금씩 벌게 돼서 저도 이모한테 선물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었죠. 이모랑은 정말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엄마가 저보고 당신 절친을 뺏어갔다고 농담까지 했겠어요. 저는 남편을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3학년 올라갔을 때 갓 제대하고 복학한 학교 선배였어요. 복학을 해서 학년은 저와 같았죠. 친구와 같은 동아리였는데 그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서 만나게 되었어요. 대화가 잘 통하고 호감이 느껴져서 자주 연락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한 지 1년이 지나서 저희는 나란히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내가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우리는 같은 대학에 다녀서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지냈거든요. 이 친구는 좀 다른 친구야. 나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나랑 가장 잘 맞는 절친이야. 그래서 우리 사이에 정말 확신이 들었을 때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남자친구의 말에서 저는 아, 진짜 소중한 절친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남자친구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가자고 했어요. 그 주 토요일 남자친구와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어요. 도착한 건물에는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익숙한 듯 건물로 들어가 그곳 직원분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결혼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예요. 라고 절 소개해서 조금 쑥스럽기도 했죠.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조금 긴장한 채로 한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조금 뒤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남자친구를 맞은 그 남자는 마른 체구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잘 지냈냐? 내가 형수님 모셔왔다. 농담을 건네며 남자친구가 저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여기는 내 친구 정우야. 여기는 내 여자친구 수연이. 정우 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요.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고 있다고요. 꼭 뵙고 싶었어요. 정우 씨는 13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뒤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했어요. 불행하게도 가족들은 장애를 가진 정우 씨를 책임지기 싫어해서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정말 죽고 싶었죠. 민준이 아니었음 저 죽었어요. 남자친구는 정우 씨를 챙기면서 자기 집에서 재우면서 정우 씨를 응원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우 씨가 성인이 되고 나서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하자 복지시설과 경제적 지원을 모두 나서서 알아봐주고
이곳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장애도 힘든데 가족들도 등을 돌렸다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남자친구 같은 친구를 만난 건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정우는 사이버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하반신 마비뿐 아니라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수월하게 쓸 수 있게 알려주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야. 남자친구는 제게 자랑하듯 말했어요. 아직 개발 단계지만 꼭 진짜 사업으로 키워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게 손 쓰는 거니까요. 컴퓨터를 끼고 살았거든요. 라며 정우 씨는 수줍게 말했죠.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랑 자주 정우 씨를 찾아갔어요. 만나면 셋이서 수다도 떨고 신나게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우 씨 방에는 사진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갓난아기였던 정우 씨를 안고 있는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 부부는 접어두고 정우 씨를 안고 있는 어머니만 남겨두었더라고요. 아버지가 미워서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요. 새어머니가 생겼는데 새어머니가 절 싫어하셨어요. 저를 복지시설로 보내자고 그렇게 아버지를 들들 볶았는데 아버지는 절 보내지도 못하고 새어머니 등살에 시달리는 것도 싫으니까 저를 없는 애 취급을 하셨어요. 배달은 동생만 챙겼죠. 정우 씨 어머니는 정우 씨가 10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어머니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많이 그립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 속 정우 씨 어머니의 얼굴이 왠지 익숙하고 낯이 익었거든요. 동그랗고 고운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모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모에 대해 엄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이모에겐 아픈 사연이 있다는 얘기요. 저는 정우 씨 모르게 핸드폰으로 정우 씨 어머니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혹시나 제가 혼자 헛다리 짚은 건 아닐까 싶어서 내내 고민했죠. 그렇게 열흘 정도가 지나고 저는 결국 이모를 찾아갔어요. 이모는 늘 그렇듯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30분 정도 의미 없는 대화를 하다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거 혹시 이모야?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보던 이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저는 남자친구의 절친인 정우라는 사람의 사진이라고 말했어요. 제 입에서 정우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이모는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어요. 숨죽여 울던 울음이 점점 커지고 이모는 결국 오열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이모는 한참을 울고는 겨우 진정을 하고는 제게 물었어요. 어디서 정우를 어떻게 만났냐고요. 저는 정우 씨를 만나게 된 계기와 남자친구 얘기를 해주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이모는 정우 씨가 장애인이란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엄마가 죽었다고 하더란 얘기에 뭐? 정우는 내가 죽은 줄 안다고? 라고 물으며 황당해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꽁꽁 감춰왔던 이모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나랑 네 엄마 정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였어. 서로 친자매처럼 붙어 다녔지. 여중을 가고 같은 여고를 또 가고 그렇게 대학도 같이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집안에 일이 터졌어. 아빠가 사업 중에 사기를 당하신 거야. 결국 우리 가족은 너희 가족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야밤에 짐만 싸들고 그 동네를 벗어나 도망쳤어. 빚쟁이를 피해서 말이야. 대학이고 뭐고 각종 아르바이트에 닥치는 대로 일해 돈을 벌었어. 그때 정우 아빠를 만났어. 내가 일하는 다방에 오던 남자였어. 누가 봐도 잘 사는 집 남자였지. 내가 좋다고 찾아왔고 늘 쫓아다녔어. 나는 처음엔 주제넘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는데 계속 다가오니까 흔들리더라. 그래서 결국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어. 몇 년을 아무 일 없이 만났어.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런데 갑자기 덜컥 임신이 된 거야. 겁이 났지만 정우 아빠는 날 책임지고 결혼하겠다고 했고 나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 그 집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했어. 시댁에선 가진 거 없는 날 못마땅해 했거든. 그래도 예쁨 받아보겠다고 임신한 몸으로 온갖 일을 다 했어.
시집살이가 고됐지만 버틸 수 있었어. 정우가 태어나고부터는 정우는 내 빛이었고 사랑하는 힘이었어. 그러다가 정우 아빠랑 이혼을 했어. 정우가 10살 때 정우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 나한테 그러더라.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양육권 포기하고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준다나? 그러면서 애는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애 교육이고 뭐고 제대로 못 시킬 거라고. 애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애는 진짜 제대로 키워준다고. 나한테는 정우가 중요했어. 정우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새벽에 몰래 짐을 싸들고 나왔어. 친정으로 갈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내가 살던 동네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온 거지. 그날이 수연이 너랑 처음 만난 그날이야. 내가 8살이던 그날. 이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엄마한테 모든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는 놀라면서 당장 모시고 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내가 정우한테 너무 죄인이야 라면서요. 하지만 저희 엄마랑 남자친구까지 찾아와 설득을 하자 결국 이모는 정우 씨를 찾아갔어요. 정우 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이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우야, 엄마야, 엄마. 이모는 울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혼란스러운 정우 씨에게 남자친구가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우 씨는 아버지가 엄마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며 말을 더듬었고 이모는 지갑에 늘 갖고 다니던 정우 씨 사진을 꺼내 보이며 증명했어요. 그 사진에서 젊은 이모는 어린 정우 씨를 안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본 정우 씨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면서 오열하고 말았죠. 그날 복지시설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정우 씨는 그렇게 이모와 재회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된 건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한 직후였어요. 정우 씨가 준비하던 프로그램이 꽤 좋은 반응을 얻고 판매가 되었거든요. 덕분에 독립을 할 자금도 생겼고요. 두 사람은 크지는 않지만 빌라를 얻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정우 씨는 그 후로도 본가와는 인연을 끊었다고 해요. 부친의 거짓말을 용서할 수 없어서였죠. 이모와 정우 씨는 아직도 저와 남편에게 고마워해요. 저는 이 모든 게 이모가 그동안 했던 고생의 보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우 씨도 그렇고요. 정우 씨는 장애가 있고 이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지만 당당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제 아이에게도 좋은 삼촌이고요. 만나야 할 사람은 꼭 언젠가 만나나 봐요. 게다가 천륜이었으니 말이에요. 긴 시간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심으로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